다들 데이 하와 어서와요. 오늘 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사드가 CIA랑 맞맞는 정도라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모사드가 대박이더만. 모사드가 저도 이번에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면전이라고 하진 않고 서로 이제 막 공격에다가 누구는 복수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요 며칠만 뉴스를 보면서 그거를 빼놓고 요즘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좀 보게 됐는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볼 거예요. 요즘 진짜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미사일을 쏘는 전쟁, 이런 전쟁 반면에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여러 가지 관세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제2 국가들, 제3 국가들, 요즘 세상은 그냥 전쟁 중입니다. 파키스탄이랑 인도는 오랫동안 싸워왔죠. 정말 오랫동안 파키스탄이랑 인도, 아미와바다님 별풍선 24개 감사합니다. 얘는 이 눈에는 눈 끝까지 쫓아가 죽입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테러 조직을 끝까지 차차 다 죽였습니다. 예. 그게 모사드 그 작전 중에 한 개였잖아요, 그죠? 그때 올림픽 때 올림픽 선수 피살 사건이 있었어. 그 살인자를 세계 끝까지 쫓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던 게 모사드의 그 작전 중에 한 개였어요. 근데 지금 많은 얘기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세계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전쟁을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한데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유중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란 부사령관들 침실까지 찾아서 다 죽인 거 보고 소름 돋음.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얘기할 건데,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좀 약간 종교적으로 되게 폐쇄적이면서 거기도 약간 좀 독재적인 나라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는 되게 민주주의 국가였고, 옛날에는 시장 오픈을 했었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저쪽 이스라엘이랑도 잘 친하게 지내다가 그 정권이 뒤집어 엎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폐쇄적인 종교 조직,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40% 정도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란 안에서는 그걸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 드디어 독재 정권이 끝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각자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해. 이스라엘이 그냥 진짜 걔네들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틀렸나, 이건 또 아니라고 봐. 왜냐면 이란도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막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자유를 원한들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다 박탈해간 정권이잖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그 왕조를 밀어버리고 들어온 그 종교로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 때는, 그때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잘했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지금 중동 쪽에서, 그리고 그 두 나라 사이에 필요한 몇십 년 동안 묵어있던 고름이 지금 터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란도 친미였을 때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란도 친미하고 이스라엘도 친미하면서 이스라엘이랑 또 이란도 사이 엄청 좋고 막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도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중동의 옛날에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마스 전쟁인가, 아무튼 계속 이런 게 적고 작은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근데 요번엔 이건 좀 세잖아요. 이거 좀 세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난리 난 상황이니까 저도 이 뉴스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 계속 저는 중국 관련된 이슈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도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발언을 하고 했길래,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여기에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보자 라고 저도 이제 한 며칠 정도 봤는데, 오늘 제가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제 생각들, 이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요즘 그 댓글 중에 계속 약간 진짜 제 채널의 정체성을 잠깐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뭐라 해야 되지? 전문가 치고는 좀 지식이 약한데 이런 변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 진짜 자, 여차 말하지만, 지금 맨날 말하지만, 저는 제 채널은 무슨 전문가 뉴스 방송 분석 채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세계에 돌아가는 일들을 그냥 얕지만 재밌게
우리가 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웃으면서 요즘 세상을 그냥 알아가는 그런 채널이지 뭐 막 전문 지식이 막 등장하면서 막 이런 채널이 아니야. 뭔가 점점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이게 지금 요구사항이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전문가나 이런 거를 진짜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걸 보려면 전문가 채널을 보셔야죠. 제 방송은 약간 시사 예능이야. 시사 예능이고 그냥 예능에 훨씬 더 가깝고 그냥 지금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전문가 채널을 봐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 채널을 딱 틀었는데 너무 지루해. 말이 너무 어려워. 한 2분 보다가 못 보겠다 하고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일어나는 게 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깊게는 모르더라도 얕게라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아미와바다님 별풍선 25개 감사합니다. 25개 중국적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맞지 않나요? 히히. 아니야. 그냥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볍게라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재밌게 알아가는 그런 채널이지. 여기서 무슨 뭐 전문가 그러면서 또 가끔씩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가끔씩은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들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나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전문가는 아니야. 그냥 저는 운 좋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소식을 제가 좀 일찍 본 것뿐이야.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냐, 네가 전문가냐 이런 사람도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제 방송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엄청 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면 외신에 따르면 뭐 중국 뭐 어디 뉴스 채널에 따르면 뭐 미국의 어느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홍콩 언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 외신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을 그런 언론들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 제 채널에 대해서 정체성과 방향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뉴스 채널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재밌게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의견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끔씩 나한테 채팅해 주는 걸로 나도 배우는 거 많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그냥 배워나가는 그런 채널이지 그냥 시사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태클을 많이 걸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야? 지금 공산주의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 못해? 야, 그 정도 생각도 말 못하고 살면 그게 뭔 나라야 그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나도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계속 제가 하던 저희 방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계속 할 거니까 저희 채널 정체성은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전문가적인 지식을 원하면 전문가 채널 보세요. 뉴스 같은 방송 원하면 뉴스 보든가. 나보고 왜 이렇게 방송할 때 신나니? 그럼 신나게 방송하지. 그럼 화내면서 할까? 뭐 뉴스 앵커처럼 그냥 목소리 1톤으로 그냥 계속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들으니까 내가 신날 수밖에 없지. 독수리를 따라님 별풍선 뭐 그럼 슬프게 방송해야 돼? 종료의 가치 가미가. 나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태클 걸어 짜증나게. 아무튼 여러분들 저는 제 스타일대로 계속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시작해볼까요? 물론 요즘 또 이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서 제 방송이 재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만한.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뉴스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요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요런 것들을 이게 제 방송의 재미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도 뉴스에는 중국산의 음식들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해요. 마늘을 수입했는데 1년 동안 썩지 않더라. 중국에서 뭐 어떤 음식에는 뭐 농약이 18배가 초과돼가지고 수입을 금지시켰다. 근데 요 정도잖아 뉴스에서는. 근데 나한테서 중국 음식에 대한 경고들은 저는 그 만드는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게 제 방송의 재미지. 그런 것들이 재미지. 전 막 전문가적인 지식을 막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틱톡에 제 계정 없어요. 틱톡에 제 계정이 없는데 그 내 가짜 계정이거든. 딴 사람이야. 사칭이에요. 맞아요. 제 거 아니에요. 제 아닙니다. 틱톡에 있는 계정은 제 계정이 아니에요. 전 틱톡에다가 계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칭이야 그거. 그냥 제 영상 퍼가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거. 사칭자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요거는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할 방송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채팅 많이 올려주시고 뭐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오늘 방송 만들어 가보자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알죠, 그죠? 오랫동안 계획한 공격 플랜을 가지고 테헤란까지 미사일을 쏟아부었죠, 그죠? 그리고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 이란의 그 군대를 혁명수비대라고 부르더라고. 그리고 미국은 그거를 테러 조직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지어놨더만. 얘네들은 이 나라의 군사 조직, 뭐 군대가 아니라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만. 혁명수비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으로 혁명수비대의 수장과 핵과학자들, 그 다음에 미사일 기지 뭐 이런데 다 때려버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기 전에 미국은 그 전에 이라크 외교관들을 다 철수시켜줘, 그죠? 그 다음에 주변국에 주둔되어 있는 미군 군사 기지들에는 거기 경계태세 들어가자고 지스를 내렸고, 그 뜻은 즉 뭐냐?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트럼프도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휴전을 바라지만 때로는 뭐 필요하면 싸워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야, 근데 저도 이 사건을 보면 진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한 저쪽 70년대? 그때의 역사부터 막 50년대 이때부터 올라와야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각자 다 입장이 있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둘 다 틀린 게 있고 둘 다 맞는 게 강하게 주장하는 자기 주장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있는 그 얘기 자체만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이랑 쿵짝을 맞추고 있고 같은 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웃긴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건데 뭐 이란도 속았지만 중국도 속았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속았느냐 그 내용이 이따가 살짝 나올 거고 중국 반응도 봐야지. 우린 또 중국 쪽 다루는 거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에 중국은 어떤 반응일까? 이런 거 재밌잖아. 자, 시작도 제가 간단하게 뭐 아시는 분들 많은겠지만 저도 이제 간단하게 그냥 이제 타임라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6월 13일 새벽 3시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죠, 그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비상사태 선언 직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전역의 핵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하기 시작. 그 다음에 오전 6시 30분까지 200대 이상의 전투기가 5차례에 걸쳐 약 330발의 폭탄을 투하하며 100여 곳의 목표물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허락도 없이 뭐 유엔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뭐 세계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딱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은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지는 게 전쟁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계속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계속 이랬잖아. 근데 갑자기 일어났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이건 절대 그래 우리 이제 친다 너 친다 야 7일 뒤에 친다 야 카운트다운 시작했다 야 48시간 남았다 이런 전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전쟁인 것 같아요. 민간인들은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게 지금 규탄을 받고 있는 게 이란의 그 대통령이라 해야 되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도 걔네들 더럽게 어려워. 아무튼 이란의 대통령도 지금 되게 뭔가 그 질타를 받고 있죠. 그동안 그렇게 군사력을 키워왔는데 이 정도까지 방어가 안 되냐. 그 종교 지도자. 아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방어가 안 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은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뭐 그 이스라엘에 대한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뭐 비판 뭐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비판이 뭔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게 다들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먼저 이렇게 좀 공격한 거 그거는 그래도 네가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강하게 또 말리진 않아. 미국도 그렇고 그냥 암묵적이 동의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먼저 공격하니 이러면서 못 본 척이야. 약간 그런 분위기야. 그리고 뭐 이란 안에서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란 안에서도 보니까 이게 이란은 약간 한 종교로 이렇게 지배된 그런 나라, 독재적인 그런 나라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엄청 많더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나서 이란 안에서도 즐거워하는 국민들이 있더만. 드디어 독재 정권이 끝난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른 거야. 자, 일단 뭘 타격했느냐. 이스라엘의 그 한 3시간 정도의 첫날 6월 13일 날의 타격은 일단 핵시설, 나탄즈, 표면의 파일럿 농축시설 등이 초토화되고 에스파한, 금속 우라늄 생산 설비와 재농축시설이 파괴됨. 그 다음에 아락, 중수로 핵시설이 크게 손상됨. 포르도, 제한적 피해 발생.
핵시설 타격했고, 그 다음에 미사일과 방어 인프라. 이건 뭐 이름들이 너무 이게 어렵다. 뭐야 이거? 타브리즈, 커먼샤, 함단 등 IRGC 미사일 기지 및 탄약 창고 다수 파괴, 테헤란 탄도미사일 방어 기지 타격, 그 다음에 레이더 방공 시설 이런 것들도 다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기지와 공항. 야, 이건 뭐야? 메하드 공항인가? 공군기지, 경납고 등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타브리즈 함단, 공군기지 손상, 해군 육군기지 공격,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인프라 이런 것도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건물 및 민간 시설, 이란의 국방부 본부, 연구개발기관, IRGC 본부 등 핵심 전략기관 건물 피격, 병원, 이란 국영방송국 청사 타격, 그 다음에 14층 아파트 노보니아드 광장 인근 무너져 민간인 다수 사망,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 공장, 전자공장, 복지청사 등 산업 행정용 시설 파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급 지휘부 인물 제거. 엄청 많은 사람을 수십 명을 제거를 했죠. 거의 수뇌부급을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흥미진진한 거, 뭐 물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웬만한 건 다 건너뛰고 그냥 좀 이렇게 흥미진진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뭐지, 뭐 일어나는 사자, 뭐 이런 느낌인가? 떠오르는 사자? 라이징 라이언 작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공습 작전명 라이징 라이언은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넣은 기도문에서 따온 구절, 민수기 23장 24절 거기서 뭐 따왔대. 저도 뭐 이런 구절을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데서 어디 뭐 구절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 민족은 사자같이 일어나고 암사자같이 일어선다.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 여기에서 유래가 됐대요. 이야, 이거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저걸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의 목격자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었대. 공습이 아니라 건물들이 사라지는 마법 같았대. 그리고 그게 건물들이 사라지고 나서 약간 진짜 이란의 국민들조차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공습이 됐네라고 깨달았을 때는 상공에는 적기가 보이지가 않았고 지상에는 연기만 남아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정밀 타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그렇게까지 정말 중요한 시설들을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의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모사드 조직의, 모사드가 뭐냐, 이스라엘의 국방부죠, 그죠? 국방부의 약간 첩보 조직, 국정원, 그렇지. 이스라엘의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사드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년 이상에 걸쳐 이란 핵 군사 시설의 정밀 좌표를 수집하고 내부 스파이를 심어놓은 상태였다. 거의 10년간 이란은 모사드의 약간 뒷마당이었대. 그냥 그만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간첩 활동을 벌였었대.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타격을 하고 뭐 동선 이런 것들 다 짜고 10년 동안의 계획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이버, 위성, 첩보, AI까지 총동원해서 그냥 미사일을 막 랜덤으로 막 쏟아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지도 위에는 이미 좌표가 다 찍어진 그림이 있었고, 그냥 그 그림 완성된 그림 위에다가 미사일을 그냥 던지기만 했다. 그냥 찍어 넣은 거래. 어디에 여기 타격해 저기 타격이 이게 아니라 이미 좌표는 다 찍어져 있었고 거기에다만 딱 투하 끝. 그동안 그 좌표를 10년 동안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언론들에 의하면 하는 얘기가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그냥 진짜 고름처럼 골마있던 진짜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 고름 뾰루지를 요번에 이스라엘이 그걸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서 터뜨려버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트럼프도 계속 이란의 핵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왔잖아요. 정확히 60 며칠 전에 트럼프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60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약 61일인가 62일 후에 이게 타격이 시작된 거래. 트럼프가 진짜 말 그대로 60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이란한테 6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꼭 타협을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경고를 해왔고, 그러면서 곧 핵무기가 완성되는 단계다. 이건 공포 조장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카운트다운이었던 거야. 자, IDF 즉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이란은 이미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어 약 15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주장.
이번 공격도 바로 이러한 임박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었다는 게 그들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란이 핵탄두를 1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제가 15개가 어느 정도로 센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봤는데, 그게 당연히 여러분들 핵폭탄은 진짜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저도 이게 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게 그냥 뭐 발전용 그냥 산업용 핵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농축해서 만든 게 그 고농축 우라늄이래. 그거에서야말로 이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우라늄이 만들어지는 거래. 이건 더 이제 많은 핵 연료에서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원료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핵 연료는 웬만한 나라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잖아. 한국도 핵무기는 없지만 뭐 핵 연료는 있잖아. 핵 뭐 발전소도 있고 그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란은 15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뭐 그냥 핵 연료 거기서 이제 뭐 고농축을 시켜가지고 또 뭐 이렇게 추출해야 또 이제 무기용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란은 15개의 핵탄두를 제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느냐?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한국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국에 가지고 있는 연료로, 그리고 한국도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 기술을 해가지고 만약에 핵탄두를 만든다, 한국은 약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나서 살짝 국뽕이 좀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이론으로 이제 얘네들을 추출해가지고 만든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술이랑 이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연료들 이런 거 가지고는 한 2,000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물론 못 만들지. 미국이랑의 이게 뭐 협정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뭐 허가도 없이 못 만들지. 근데 만약에 진짜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더 약간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일본은 핵무기를 못 만들잖아요. 일본도 그런 규제가 돼 있잖아. 그렇다면 일본은 핵탄두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은 여러분들 6,000개까지 만든대. 6,000개까지 만들고 기술은 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대요. 일본은 지금 그 핵 연료를, 한국은 아직 그 기술이 조금 미흡하대. 뭐 그 폐핵 연료 처리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걸 뭐 순환시키는 그게 거의 다 왔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일본은 그 기술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 있대. 핵을 다루는 기술이.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만약에 각을 잡고 핵탄두를 만든다, 6,000개까지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도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만약에라는 얘기였을 뿐이고, 계속 타임라인을 봅시다. 자, 6월 13일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했고, 이란도 즉시 탄도미사일 수백 발과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본토에 보복 공격 시작. 근데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언돔 뭐 이런 게 다 막아냈다라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영상 이런 거 많이 올라온 거 보면 못 막은 게 몇 개 있고, 이스라엘에도 뭐 민간 시설이나 이런데 못 막은 미사일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방공 시스템 중에 한국이 만든 것도 들어가 있다면서.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에서 만든 그 방공 미사일 그 무기가 있다며. 그래가지고 지금 한화 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걔네 주식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요? 지금 너무 올랐어. 지금 거의 그냥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잘못 탑승했다가 쭉 이렇게 빠지면, 전쟁 끝났다 하면 쭉 빠질 거 아니야. 그때는 뭐 저는 뭐 어쩌다가 이 한화 시스템이라는 이 종목을 아주 옛날에 알게 됐어요. 옛날에 알게 돼가지고 4만 원쯤에 난 들어갔어. 4만 원쯤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냥 수익률만 보면 한화 시스템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58%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전 재산 때려 박았어야 됐는데, 전세금 뺐어야 됐는데, 와 진짜. 아무튼 자, 그러면서 6월 14일 이스라엘은 에너지 시설과 군사 저장소를 추가 타격, 이란은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등 도심 지역 타격, 양국 모두 민간인 피해 발생.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 이스라엘은 이란 국영방송국 본사, 지휘통제본부, 정유시설 등 행정산업 인프라 집중 폭격, 이란은 테라비브 북부 하이파 항구 지역 등 이스라엘 민간 지역의 공격 지속. 이건 너무 진짜 그냥 민간인들, 이건 여러분들 진짜 전쟁은
이란 내 사망자 급증, 이스라엘도 8명 이상 사망, 70명 이상 부상, 국제사회, UN, 유럽연합, 아랍 국가들에서 즉시 휴전 촉구.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죠, 그죠? 안 듣고 있죠? 그 다음에 6월 16일, 이스라엘은 공중 우세 확보를 선언하며 4차, 5차 공습을 강행, 포르지아 핵시설을 목표로 공격 준비, 이란은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미사일 공격 지속, 테헤란 시민 10만 명 이상 대피, 인터넷 통신 통제 강화.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6월 16일까지. 그리고 통계를 살짝 보자면 이스라엘 사망자는 약 24명, 이란은 224명, 그 다음에 부상자 이스라엘은 300명, 이란은 1000명 이상 추정. 이스라엘은 공격 방식이 정밀 공습, 군사 핵시설 타격, 그 다음에 이란은 대규모 미사일, 드론 보복, 민간 도심 공격.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 핵시설, 미사일 기지, 에너지 기반 시설, 정부기관. 이란은 도시 기반 시설, 민간 건물, 정유소 등 이렇게 지금 타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살짝의 뭐 좀 이래 휴전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약간 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도 그럼 해보자. 계속 보복 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뭐 이제 서로 막 치고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그 리더를 죽일 수 있는 이란의 그 리더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불러 거기는? 아무튼 이란의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미국 쪽에서 말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또 그걸 부인해도 그죠? 그런 일이 없었다. 뭐 이러면서 아무튼 별의별 기사가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최고 지도자, 오케이.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 지원 중이지만 이란 본토 공격 확대는 자제하라는 입장. 근데 미국은 이미 그 군함 2척 보냈잖아요. 미국이 군함 2척을 보내가지고 해상 지원 지금 나갔잖아요. 맞나요? 저 그것도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아니, 항공모함이 아니었어. 군함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미군이 이제 군함을 보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 제거, 건물 지하 벙커, 차량 행렬까지 정밀 타격. 작전의 두 번째 목표는 이 정권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는 자, 버튼을 누르는 자, 선전을 하는 자, 그러니까 수뇌부죠. 수뇌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란군의 총참모장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살라미, 얘네들이 거의 첫 공격에 다 생명을 잃었는데 바게리는 테헤란 북부의 지하 지휘센터에서, 살라미는 자택 아파트에서 사망. 살라미는 핵무장 추진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사우디 유전 공격을 설계한 주요 인물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한 게 이건 단순한 미사일 공격이 아니었대.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모사드가 한 거래요. 외신에 따르면 이게 모사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 첩보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예이자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일로 밖에서 쏜 게 아니라 내부 정밀 폭발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사드 요원들이 이런 중요한 인물들을 딱 이렇게 어디 있는지 동선을 다 파악하고 난 후에 공습이 있을 때 얘네들은 작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공중에서 미사일로만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작전 중에서도 이걸 내부 폭발이었대. 내부 폭발. 그 뉴스에서 건물을 보면 미사일을 쏘았으면 이제 건물 전체가 이렇게 타격을 받거나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 이 타격 받은 거 보니까 내부 폭발이니까 그냥 그 한 호수 창문만 폭발 흔적이 있어. 이건 그냥 완전 그냥 첩보 영화급이었던 거죠. 침실에서 다 죽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영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는 모사드가 제공한 좌표를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 수뇌부가 있는 지하 벙커를 정밀 폭격해 공군 사령관 하즈자데, 무인기 부대 지휘관 푸르, 방공 및 경보 체계 책임자 샤이크 시안 등을 제거했다라고 기사도 나왔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총지휘했던 인물들이며 핵탄두 개발 계획의 실질적인 실행 책임자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 핵 계획의 두뇌 집단, 즉 과학자 그룹도 타격으로 제거했다. 국방부는 최소 10명의 핵심 과학자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년간 모사드 감시 대상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작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한 10여 년 동안도 모사드는 계속 이란의 핵 개발 수뇌부들, 핵 과학자들을 많이 암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암살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지금은 이란의 정말 중요한 인물들, 뭐 수뇌부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수십 명이 죽었다고 뭐 지금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다 이게 전쟁 중이라 가지고 확인된 바는 없대. 그렇게 다들 추측하는 거래. 이는 단순한 과학자 제거가 아니라 군용 핵무기의 설계자들과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후계자, 즉 핵 프로그램의 뇌줄기를 잘라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란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인력도 동시에 잃었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번 공습은 과거 수십 년간 서방이 협상과 제재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단 한 장의 모사드 좌표 지도와 한 번의 공습으로 해낸 것이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을 두고 헤즈볼라를 10일 만에 무력화시킨 그 작전을 이번엔 10분 만에 이란 총참모부를 없애버렸다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인 나탄즈도 완전히 파괴했다. 이는 단순한 군 기지가 아닌 이란 핵 계획의 핵심이며 수십 미터 지하의 철근 콘크리트와 방폭 격실 속에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설치된 시설이었다. 목표는 90% 농도의 무기급 농축 우라늄이었다. 아무튼 이번 타격이 엄청 성공적이라고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스라엘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란의 핵 관련 이 발전을 뭐 수십 년간 또 뒤로 밀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요거 뭐 재밌는 이야기 한 개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건 뭐 국내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손대지 못한 시설이 한 개 있대요. 유일하게 이게 포격을 제대로 못한 손대지 못한 시설이 한 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포르도 농축 시설이라고 합니다. 포르도 농축 시설. 이곳은 단순한 지하 벙커가 아니라 산 전체를 깎아서 만든 8, 90m 깊이의 자연 안반속 군사 시설로 미국조차도 뚫기 어려운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곳을 파괴할 방법이 없느냐? 파괴할 방법이 있대요. 이거 파괴할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연 벙커잖아. 이거를 파괴할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미국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한 개 있어. 그게 뭐냐면 저도 무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름이 이거야. GBU-57 초대형 관통폭탄이라고 해가지고 MOP라고 부른답니다. MOP, 몹이라는 거. 이것도 미국이 막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대. 뭐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나?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으니까 그걸 타격을 못하지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력적으로 돕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 미국이 만약에 그래 그것도 타격해 하면서 이거 미사일 한 개 쓱 주면 그래가지고 아까 누가 물어봤잖아요. 이란이 이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얕은 지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름 이렇게 돼 있었어. GBU-57 검색해볼까? 이것은 미국의 보잉사가 만든 벙커버스터 항공폭탄이다. 벙커버스터 그거 맞네. 제가 무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MOP는 매시브 뭐 오드낸스 페네트레이터? 이건 뭐야? 아무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냥 GBU-57 검색하면 나와요. 벙커버스터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게 MOAB보다도 더 무겁다. 아무튼 이건 미국이 독점 보유하고 있는 거. 땅을 관통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땅 안에서 터지는 스타일이라고? 그렇구나. 아무튼 이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미국이 타격하고 싶으면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야. 막말로 지금 미국 군함이 해상 지원 나갔잖아요. 그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거기 타격하면 바로 타격된다는 거 아니야. 한국도 그런 게 있다고요? 한국의 현무 5가 성능이 더 좋다고요? 전 잘 모르니까. 전 세계 2개 국가만 있다고요? 미국이랑 한국 있다고? 진짜? 나 이건 또 처음 알았네. 국뽕 차오르는데 이거. 더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원조 기설이지만 한국도 가지고 있다. 근데 현무 5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미국 벙커버스트로 이란 핵시설 파괴하려면 최소 2발 이상 동일 위치에 떨어뜨려야 된다고요? 여기 뭐 무기 전문가들 많으시네. 아무튼 오늘 뭐 지금 무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흐름을 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더만. 자, 이 모든 작전이 사실상은 그 전날 밤에 열렸던 가짜 내각 회의에서 결정됐다면서요. 이게 약간 진짜 이란한테 설마 이날 공격을 하겠어? 설마 전쟁이 공습이 있겠어?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면서 그 전에 연막 작전처럼. 겉으로는 하마스 인질 협상 회의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총공격 명령 확정 회의였다. 그 전날에 가짜 내각 회의를 한 게 열었대. 그리고 모든 참석자는 최고 등급 보안 서약에 서명을 했고 심지어 거짓 정보로 언론까지 교란시켰대.
그 다음에 그것도 있었잖아. 네타냐후의 가족 결혼식 참석. 그 소식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미 국무장관과 모사드 국장의 미국 출국 계획. 그거 모두 다 가짜 정보였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트럼프도 그 판에 발을 쓱 담궜대. 도널드 트럼프도 협조하면서 언론에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라면서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냥 전쟁 아닌 것처럼 그냥 외교로 해결할 거다. 트럼프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근데 나중에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다가 우리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해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가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실제로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묵인한 상태였죠. 그리고 중국 정부 측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래요. 중국은 심지어 그때 중국의 대사가 이스라엘 방송에 출연해서 하마스를 비난하고 인질 문제에 동조하는 듯 보였고 핵무장 반대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교묘한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름이 하메네이네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분노를 표명하며 보복을 경고했으나 실제로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조차 레바논 정부의 제지로 개입을 포기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묵인했고 이란이 미국 군인이나 이익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 물론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놓고 나서 한 얘기가 하지만 니들 만약에 미국을 건드린다. 그럼 그때 미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바로 경고를 때린 거죠. 그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연설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부로 이란의 핵 위협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작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숨쉴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나라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이란의 무기 공급망과 핵 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한 중러의 전략도 함께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러시아랑 이 중국이 약간 좀 이란 편이잖아요. 그죠? 그쪽이네. 러시아랑 중국이 들어가 있으면 북한 그쪽이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겠죠. 그죠? 뭘 느끼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미국은 지금 전폭 지지 이것도 아니야. 그래 군함 한 개 띄워줄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근데 그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그래 요거 한 개 내가 살짝 요거 내가 한 개 살짝. 근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상태야. 근데 이란과 무슨 진짜 형제 국가처럼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도와줬대. 러시아는 이렇게 도와줬대요. 강력하게 비판을 했대요. 이란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성명을 냈대. 크게 도와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잖아.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데 있어가지고 이란 무기를 엄청 많이 지원을 받았더만. 이게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이라는 무인기 자폭 드론을 이것도 이란에게서 받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 사용 중이고 러시아가 자체 생산 공장을 세울 정도로 의존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제 탄약,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것도 지금 러시아는 이란한테서 받고 있어. 그 다음에 부품, 센서, 위성 항법 부품 상당수 다 이란제.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란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근데 이란 거기서 전쟁하는데 나도 무기 없어. 형제야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지금 니한테서 무기 받아 쓰고 있잖아. 나 지금 도와줄 게 없어. 하지만 내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줄게.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을 해줄게. 자,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 스스로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다시 밀리고 있고 특히 하르키우 쪽, 그 다음에 나토 및 서방의 압박이 강해진 상태, 자국 무기 드론도 모자라 이란 물량 의존도 상승 중이고
이란을 도우려면 자신의 물자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한테 더 밀릴 거 아니야. 못 도우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뛰어들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으로 돌리면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셈이 되고, 이스라엘은 러시아 유대계 출신 시민이 약 100만 명 보유하고 있답니다. 러시아 국내 정치에도 영향이 크고,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공역 조율하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는 실질적인 도움을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돼 있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이 참 힘을 많이 썼는데 안 멈추니까, 그럼 옛날부터 트럼프랑 이스라엘은 이걸 이란을 할 거를 계획을 했었다는 건가? 그럼 이란이 무기를 러시아한테 공급을 해주니까 이란을 타격하면 이란이 다시 이제 반격을 하면 러시아한테 줄 무기도 없으니까 전쟁을 끝날 거다. 뭐 약간 그런? 와, 이게 옛날부터의 설계였나? 트럼프 때부터 했을까요? 그 전부터 설계된 걸까요? 그건 모르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있어. 미국이 아무리 좌우가 싸운다 하더라도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간 비슷해. 그냥 자국민을 대하는 정책이 좀 다를 뿐이지, 미국의 세계에서 최강국 입지를 유지하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여기에서는 약간 일치하는 것 같아.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자, 러시아는 그렇게 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중국을 봅시다. 전 중국이 나오면 저는 항상 할 말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약간 메인인데,